돈 한 푼 없이도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페어가 있다고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아트페어 측에서 대출이라도 해주는 건가요? 에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작품을 그렇게 공짜로 주면 작가는 어떡하라고요? 아트페어는 어떡하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심지어는 솔드아웃이 됐다는데요. 어떤 아트페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뉴욕 날씨 정말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강가에 가면 강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뒤로 브루클린 브릿지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운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를 보여드리면서 이 화제의 아트페어죠. 지로 아트페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뉴욕에서는 2020년에 시작된 업스테이트 아트 위켄드라는 예술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요, 뉴욕의 업스테이트 허드슨 강변을 중심으로 그 강변을 따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아트 센터라던가 아니면 템포러리 전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열려요. 그래서 작가들 스튜디오도 거기 많기 때문에 오픈 스튜디오를 하기도 하고요. 이 업스테이트 아트 위켄드는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다른 아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야외 또 자연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급성장을 했어요. 올해 2024년 에디션에서는 갤러리, 미술관, 그 다음에 아티스트 레지던시하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14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업스테이트 아트 위켄드 이 시즌이 오면은 나다에서도 이 나다 아트페어에서도 특별전을 하고요. 이번에는 특히 뉴욕에 있는 그 엘리자벨이라는 지역에 있는 헛간에 자리 잡은 지로 아트 페어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업스테이트 아트 위켄드 제목처럼 주말 동안에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열리는 시즈널 아트 행사예요. 그 중에 이 지로 아트 페어가 포함이 된 거죠. 이 업스테이트 이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강변을 따라서 여기저기 굉장히 촘촘하게 전시장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전부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행사가 굉장히 컸어요. 이 지로 아트 페어는 일단 매진됐습니다. 전 작품이 솔드아웃 됐고요. 솔드아웃이 된 이유는 작품을 그냥 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그냥 줬다고요? 돈도 안 받고 작품을 준다고요? 공짜로? 자,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작품을 제작한 그 작가님들은 손가락 빨고 사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지로 아트 페어의 아이디어는 예술가인 제니퍼 달튼 그리고 윌리엄 포히다라는 분이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방문객이 하루에 한 작품씩 작품을 그냥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자, 조건이 뭘까요? 이 작품은 5년 동안 기속 일정을 적용하는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작품을 가져간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5년 동안 이 작품을 보관하는 겁니다. 작품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품을 본인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판매한 사람이 작품을 어디에 전시를 해야 되거나 다른 곳에 팔겠다고 하면 언제든 줘야 되고요. 이 작품의 가격의 50%를 받게 됩니다. 아니, 공짜로 작품을 가져갔는데 50%의 수익까지 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네, 맞습니다. 작품을 가져간 사람은요, 5년 동안 이 작품을 본인이 보관할 수 있고요. 본인이 팔거나 아니면 작가나 이 작품을 양도한 사람이 판매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50%를 서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 판매가 된 이후에 이제 재판매를 할 경우에 영구적으로 permanent 영구적으로 횟수마다
그 횟수마다 작품이 재판매되는 횟수마다 10%의 로열티를 작가가 가져간다라고 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 재판매되거나 손바뀜이 되는 경우 작품 소유자가 이것을 작가에게 무조건 알려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첫 번째로 작품을 가져간 사람은 이거 뭐 그야말로 게이득 아닌가요? 자, 이 전시를 기획한 사람들은 예술가이죠. 예술가들은 작품을 계속해서 생산합니다. 생산을 해야만 작품이 더 좋아지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작품을 보관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보자,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작품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다가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작품의 수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작품 창고가 필요하죠. 이 창고를 유지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특히 뉴욕 같은 곳에서는 땅값이 비싸죠. 작품을 보관하는 그 보관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나눠 가지고 또 아티스트는 재판매됐을 때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이 작품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자, 이런 아이디어는 전형적인 아트 컬렉터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전시회에 와서 미술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확장한다, 컬렉터를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계약 방식이 작품이 재판매됐을 때 10%씩 영구적으로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이 룰인데요. 10%씩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작가에게 이익을 지급한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지금 NFT에서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상화폐의 경제 생태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이 오프라인에서 지금 시도되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아직 증권법 이슈가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회사와 기업체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고 클리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 방식은 이 증권법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거래 방식이 허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캐나다에서는 그 전통 예술가, 그러니까 캐나다의 전통 예술가를 하면 이제 원주민 예술가들인데 그 원주민 예술가들의 작품에 한해서 작품이 재판매될 때 계속해서 이렇게 베네핏을 아티스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다 한정을 지었겠어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색다른 접근 방식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방식입니다. 예술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시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단순히 작품을 파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트 페어들도 어떤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위성 페어들이 좀 재미난 시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몇 개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딩을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아트페어가 가진 어떤 한계성과 문제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것이 가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트페어라는 이 방식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진화하겠죠. 그리고 이 아트페어가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아트페어는 더 크게 또 더 좋은 방식으로 진화를 해서 이 시장을 많이 크게 장악을 할 것이고 비슷한 방식을 따르지만 좀 규모가 작다든지 크게 매력이 없는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이 수요층에
이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술계의 레이어가 아주 많아진다는 의미죠. 그에 따라서 니즈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전시와 페어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식의 아트 페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이 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 시도되어지고 있다는 이 자체를 보고 뭔가를 좀 느껴야 돼요. 뭐 이런 게 뭐 잘 되겠어? 그게 뭐 해봐야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아트페어도 있다, 미국에서 이런 아트페어도 지금 시도되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고요. 자, 오늘 보여드렸던 장면들 중에 지금 뉴뮤지엄, 뉴욕에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핫한 미술관 뉴뮤지엄이 공사 중이에요. 확장 공사 중인데 그 맞은편에 오피스를 새로 오픈했어요. 그래서 오피스를 오픈하고 그 앞에 좀 아쉬우니까 쇼케이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영상으로 담았고 여러분들 그것도 함께 감상을 해 보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